자,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희망과 미래를 상실하고 있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 때 개인들은 노력을 하면 자기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 그때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새마을 운동을 하고 전두환 때 열심히 일하면 여러분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잘 사는 나라 될 수 있다. 토니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 가난은 우리 세대에서 끝냅시다. 정말 눈물을 머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 좋아. 뭐 김영삼, 김대중 이런 사람들이 민주주의 하니까 민주주의 다 좋은데 일단 밥은 먹고 민주주의 하자. 이렇게 박정희가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대중, 김영삼한테 야 니네 민주주의 그래 좋아. 민주주의 좋은 거지. 해야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해. 일단 밥은 먹고 민주주의 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시절에는 그래서 자기 현실 개선을 위한 노력이 허용되는 정치적 가치를 지지했다. 공정보다 우리의 삶의 개선, 이게 더 문제가 컸다. 그래서 공정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 좀 공정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나아져. 우리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어. 하는 것의 정치적 가치가 더 컸다. 분배는 능력에 따르길 원했다. 능력대로. 능력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갖고 능력 없는 사람은 조금 갖는 게 맞지. 이런 시절이었다. 여기에 반하는 정치적 이념과 집단의 의사표시는 공감을 사더라도 통치 원리로는 아무런 대안적 유효력을 갖지 못했다. 김대중, 김영삼이 아무리 민주주의 외치고 민주화 외쳐도 이게 씨알이 안 먹혔다. 민주화, 그런 것에 동의하고 안 하고는 상관이 없었다. 권위주의 통치가 장기 집권할 수 있었던 이유다. 이때 당시에 뭐 김영삼, 김대중 이런 사람들이 민주화 외치고 뭔가 쇼를 해도 사람들이 안 먹힌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살 수 있어. 나도 잘 살 수 있어. 하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민주화의 에너지를 어떻게 보면 눌렀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석을 하면은 아직은 민주화를 하기에는 가난했던 겁니다. 먹고 살만 해야 민주화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민주화의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 현실이 IMF 위기 이후 변화해서 지금 개인들은 노력해도 자기 현실을 개선할 수 없다는 생각이 오히려 팽배하다. 이렇게 되면 개인들은 자기 현실 개선을 위해서 생산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오히려 약탈성을 띠게 된다. 부자한테 돈을 뺏어다가 우리 줘!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런 약탈성이 무질서를 부를 수도 있기에 사람들은 통치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한다. 공정과 분배, 정의가 중요해지는 이유다. 분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성장보다. 야, 어차피 나는 잘 되기 그렇어. 지금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삶이 나아지지 않아. 이런 생각이 팽배해졌다,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국민들은 본인도 모르게 약탈성을 띠게 되고, 이것을 아주 소프트하게 부자들에게 세금을 왕창 때려서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을 그래도 포퓰리즘이 아닌 것처럼 잘 꾸며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정권을 가져가는 것도 공정과 분배, 정의 이런 걸로 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로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 거다. 의도했든 아니든 권력이 정의를 내세워 사람들의 자기 현실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좌절시키면 좌절시킬수록 좌파의 통치력은 오히려 확대된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 겁니다. 의도했든 아니든 권력이 정의, 분배, 공정 이런 거를 슬로건으로 내세워서 자기 현실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좌절시키면 오히려 놀랍게도 좌파의 통치력이 오히려 더 확대된다. 희망이 없어질수록 국민들이 의욕을 상실할수록 어차피 난 부자 되기 글렀어. 그러니까 난 어차피 부자 될 일 없으니까 부자들한테 세금을 왕창 때려서 나한테 줬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좌파의 통치력은 더 늘어난다. 좋게 해석을 하자면 김종인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차피 우리나라 글렀어.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미 다 작용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좌파가 대세야. 좌파가 아니면 집권할 수 없어. 하니까 우리도 좌파로 간다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해요. 민주당이 집권해도 망하고 국민의힘이 집권해도 망해요. 어차피 미래가 없기는 매한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나마 조금의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추정하는 정당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과 분배, 정의를 내세우며 집권한 통치 세력의 불법과 부도덕은 결정적 문제가 안 된다. 조국, 윤미향, 추미애 이런 사람들이 그냥 난리가 나도 어쨌든 그렇게까지 폭삭 무너지진 않고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왜? 공정과 분배 정의를 내세우면서 집권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통치 세력의 불법, 부도덕, 비리, 나쁜 짓 이런 건 별로 문제가 안 된다. 오히려 역설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현실을 파괴할 것 같은 정치 세력을 부도덕한 통치 세력의 대안으로 선택하려 하지 않는다. 딜레마입니다, 정말. 70, 80년대 남미가 남부럽지 않은 성장을 누리다가 좌파의 장기 집권으로 넘어가면서 추락의 악순환이 이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좌파의 장기 집권이 됐다. 잘 살던 나라들, 남미들, 베네수엘라도 괜찮았고, 그리스도 괜찮았고, 아르헨티나, 이런 잘 나가던 나라들, 성장을 하고 선진국을 누리다가 언제부턴가 갑자기 좌파가 들어섰는데 그 좌파 정권이 장기 집권으로 갔어요. 20년, 30년 갔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폭망을 했죠. 지금 오늘날 아르헨티나, 그리스,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요거다. 추락의 악순환이다. 우리나라는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가면서 추락의 악순환의 첫 번째 고리가 깨어진 겁니다. 이 악순환을 다음 정부에 끊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다음에 또 좌파가 집권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 선거는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요 좌파의 추락의 악순환 고리가 지금 문재인 하나, 이 다음에 만약에 이재명이나 이낙연이 하나, 이 고리가 더 튼튼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베네수엘라 되는 거죠. 쓰레기통 뒤져야지 이제. 의사들도 쓰레기통 뒤지고, 부자들도 쓰레기통 뒤지고, 공산당만 잘 살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만 잘 살고 나머지는 다 가난해지는 나라. 그런 나라로 우리나라도 가는 거죠. 뭐. 그래서 2022년 다음 선거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슬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계 3위 산유국 베네수엘라 국민이 망하고 싶어서 망했겠냐. 그나마 칠레, 브라질은 방향을 전환해서 망조에서 벗어났다. 우리나라 국민성이 브라질과 칠레만 못할까요? 저는 여기서 사실은 조금의 희망이 있다. 그리스, 베네수엘라, 브라질,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수많은 나라들이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이 좌파가 또 해먹고 하면서 나라가 폭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좀 방향전환을 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브라질. 브라질은 또 이러다가 또 좌파 정권이 집권할 수도 있고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베네수엘라 국민도 자기네 나라가 망할 줄 몰랐다. 그리스도 그렇고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아무도 몰랐다. 그런 나라들도 다 그렇게 망하는 거다. 우리나라는 안 망한다고? 어떻게? 그 나라 국민들은 망할 줄 알았나? 망한 모든 나라의 국민들은요, 망할 줄 모르고 망해요.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겠지. 아니, 애초에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원래. 그러다가. 망할 줄 몰랐다가 망해요. 원래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원래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라고 뭔가 예외가 있겠습니까? 똑같지? 우리나라는 왜 봐줘야 되나요? 우리나라는 왜 망하면 안 되나요? 똑같은 거다. 다음 대선이 정말 중요한 이유인 겁니다. 이재명이 되면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지금 국민의힘이 좌클릭을 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 또 진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김종인은 판단을 해서 좌클릭을 하는 것이다. 지금 막말로 홍준표 같은 우파적인 인물이 당을 장악을 해서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표를 못 얻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능하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불러일으켜주면 돼요. 예전에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는 광고 카피가 굉장히 유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돼보자. 열심히 한번 일해보자. 우리나라도 왜 우리가 선진국이 못 돼?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선진국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국민들에게 불러일으키면 되는 겁니다. 이건요, 좌파들은 못해요. 좌파들은 불가능해요. 분배, 평등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우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거. 여러분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은요, 우파만 할 수 있어요. 왜 못하냐? 선진국들, 성공한 사례들이 차고 넘치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들이 수두룩 빽빽한데, 지구에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설사 그런 세력이 대한민국에 존재해야만 설사 다음에 또 좌파 정부가 집권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라가 무너졌을 때 대한 세력이 있는 거다. 좌파 이중대, 친북 좌파와 그냥 좌파만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경기가 무너지고 폭망을 하고 이랬을 때 국민들이 쳐다볼 곳은 좌파가 아니라 우파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좌파 이중대, 뭐 김종인, 주호영류 막 이렇게 기회주의자, 좌익적 세경을 가진 사람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우파다. 국민들이 돌아볼 곳이 없다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설사 다음 대선 때 지더라도 그 다음 선거라도 이기려면 우파 정당은 반드시 대한민국에 필요한데 지금 그런 정당이 대한민국에 없다. 사라져버렸다. 지난 총선 황교안이 말아먹고 황교안, 김영호가 협작 공천을 말아먹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우파, 자유주의 우파 세력은 아예 그냥 폭망을 했다. 폭삭 주저앉았다. 그러던 끝에 지금 완전히 그나마 형태라도 갖추고 있던 우파 정당이라는 그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으로 바뀌고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으로 바뀌면서 좌클릭을 했어요. 그리고 또 미래통합당을 국민의힘으로 바꾸면서 더 좌클릭을 해서 이제는 뭐 중도보다도 더 왼쪽으로 가 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는 겁니다. 아니 우파 정당이 있어야 우파가 재집권을 했을 때 정권 교체를 했을 때 오른쪽으로라도 가죠. 대한민국에 좌파 정당만 두 개가 있어. 극좌와 좌파. 설사 정권 교체를 해서 좌파 정당이 다시 집권을 했다. 그래봤자 좌파야. 빨리 망하냐 천천히 망하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나라에 뭐가 희망이 있고 뭐가 미래가 있냐. 그래서 저는 우파 정당을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실패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국민의힘이라는 우리가 창당해서 국민의힘당을 정말 짓누를 만큼 엄청난 정치력을 가져올 정당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국민의힘이라는 이 정말 웰빙 기회주의 중도좌파 정당을 어떻게든 오른쪽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당대표를 다음 대선주자를 정말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우파다 하는 사람으로 앉혀야 된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라고 보는 겁니다.